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일날 새벽 2시경에 낸시 펠로시 자택에 범인이 침입하여 남편인 폴 펠로시를 망치로 때려 두개골 파열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인은 체포되었으나 범인은 체포 당시에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망치를 들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폴 펠로시가 이상하게 망치를 들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범인은 과연 그 흉기를 휘둘렀는지 안 휘둘렀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일단 모든 매스컴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42살의 세계 나체주의 신봉자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파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낸시 펠로시가 어디 있냐고 몇 번 물었다고 폴 펠로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 폴 펠로시는 주커버그 하스피탈에 입원하여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2시에 범인이 경비가 삼엄한 하원 의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미스터리하기도 하지만은 그가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폴 펠로시가 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후속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상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에 내복 차림이라고 합니다. 범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내복 차림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 아리조나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 우편 투표함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오늘 판시하였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일전에 크린 일렉션이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우편 투표함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여기에 좌파 단체들이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것은 선거 청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것이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리조나주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깨끗한 선거 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 후보인 제이디 벤스가 미국은 중국과 같은 외국으로부터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빌 게이츠와 중국 공산당 그리고 블랙락 등이 미국 전역에서 농지를 마구 사들이고 있음으로써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립하였던 공화정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모든 농지와 개인 사유의 재산들은 시민들에게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량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사들이고 그것을 다시 임대함으로써 전 시민들을 세입자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는 군사시설 부근에 여러 수천 에이크씩 사서 지금 군사시설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행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또한 블랙락과 같은 투자회사는 전매 목적으로 이것을 다량 사들인 다음에 땅값을 부풀려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인 팀 라이언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에 농민들을 위하여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달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였던 페를맨 펜실베니아주 상원 후보가 드디어 닥터 마호메드 오즈에게 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페를맨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디베이팅에서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뇌졸중의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말만 계속하였고 특히 프래킹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하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프래킹은 프래킹입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프래킹 단어만 10번 이상을 되뇌이는 통해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49%를 획득한 닥터 마호메 오즈가 47%를 획득한 페를맨을 이기고 2포인트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이번에 상원이 아무래도 공화당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의 회견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에는 악몽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우리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간의 불법을 횡행하면서 미국을 전체적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로 만드는 책임은 필히 져야 되겠죠. 과연 라이노들이 얼마나 협조할지 몰라도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가 열풍 때문에 아무도 그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떨고 있니?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 하원 의원과 연방 하원 의원 2명이 연사하여 HSS 감찰관에게 비영리 재단법인 하나를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비영리 재단법인은 바로 소로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얼라이언즈 아메리카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이들은 라티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사회 활동을 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750만 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이들은 그간의 라티노를 중심으로 많은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3명의 연방과 주 하원 의원이 수사 의뢰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영리 재단법인이니 타지로부터 헌금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은 분명히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정치 자금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락앤롤의 전설 중에 한 명인 제리 루이스가 올해 87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락앤롤 싱어로 데뷔하여 600만 장의 데이 히트를 기록하였던 전설적인 명예의 전당에 헌납된 락앤롤 싱어이기도 합니다. 한창 인기를 끌던 그는 13살에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하여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걸었으나 70년도가 되어 컨트리 가수로 전환하여 미앤 바비 맥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니스 조플린이 불렀던 노래를 오리지널로 불러서 수백만 장의 판매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기에 성공하는가 했으나 그 이후로는 유명무실하게 사라져가는 것 같았던 이 전설의 락커가 오늘 87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